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대면 관련주 유비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비케어는 디지털 누딜 테마로 주로 원격 의료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유비케어는 이제 요양기관 전자 의무 기록 그러니까 EMR 이쪽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의료 정보 플랫폼 및 개인 건강 정보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의료 빅데이터 부분 쪽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유비케어는 예전부터 이제 비대면 진료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좀 민감하게 이렇게 움직여 왔었는데 최근 한번 슈팅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점은 대략 8월 초중순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데이터 3법 시행과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의 이제 조기 시행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얼추 한 8월 초중순 정도면은 좀 슈팅이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예상됐던 시기보다 지금 이 뉴스를 보게 되면은 비대면 의료 8월 조기 시행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지난달 뉴스인 것 같은데 다음 달 초부터 시행이 된다. 이게 원래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원래는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시행 목표보다 3에서 5개월 정도가 앞당겨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8월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면은 충분히 이때 8월 초가 되면은 8초가 된다면은 충분히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그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한번 비대면 의료 쪽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유비케어를 고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비케어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그 병의원에서 EMR 의사랑이라고 하죠. 이걸 이야기할 때 의사랑이라고 하는데 업무 전반에 이제 필요한 시스템이죠. 병원 경영 통합 솔루션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약국 유통 이런 부분도 있는데 데이터를 보시면은 데이터 부분에서 유비스트 데이터 뱅크라고 있어요. 헬스 데이터 유통 플랫폼인데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좋게 보기 때문에 이제 유비케어를 좀 비대면 의료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대장으로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뉴스를 보시면은 뭐 GC가 이제 녹십자인데 녹십자가 이제 인수를 했죠. 유비케어를 50 몇 퍼센트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여기 있네요. 지분 52.7% 녹십자 헬스케어에서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헬스 데이터 뱅크로 이제 진화를 한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우선은 유비케어 이제 주력 사업인 EMR 부분을 활용해서 올 9월부터 클라우드 EMR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헬스 데이터 뱅크 플랫폼을 사업 진출을 이제 선언을 했고요. 유비케어가 가진 의료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서 다른 건강관리 시스템 서비스에 접목할 플랫폼을 꾸리겠다는 취지다 라고 되어 있죠. 뭐 이제 플랫폼을 하나 또 있죠. 똑딱이 있잖아요. 뭐 굿딱도 있고 똑딱도 있는데 유비케어는 똑딱에서 이제 똑딱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케어랩스가 이제 굿딱이고 똑딱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좋은 이유는 유비케어가 시장 점유율이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딱에 연계되는 병원들은 다 유비케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똑딱으로 다 끌어오기도 편하고 이 플랫폼에다가 데이터까지 접목시켜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 보시면 헬스 데이터 사업 리더십 가속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 데이터도 저장하고 그러고 데이터도 유비케어에서 분석하고 해서 이제 이걸 이 데이터를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뭐 예전에는 이게 판매가 안 됐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판매를 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 3법이거든요. 이 데이터 3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었고 개정안 공포를 2월 4일 날 했고 시행이 8월 5일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그 뭐였지? 아까 말씀드린 게 8월 초에 이제 조기 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8월 초에 비대면 의료 조기 시행이 붙어 있고 거기에
데이터 3법 시행이 또 8월 5일이죠. 굉장히 시기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의료 데이터 쪽에서도 분명히 하나가 움직일 수가 있어서 제가 유비케어를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좀 활용할 거고 좀 보시면은 녹스 헬스케어의 헬스 사업을 전반적으로 풀어진다. 네, 여기 있죠. 헬스케어가 이제 유비케어만 인수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인수하기 한 달 전인가쯤에 이제 그 빅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분석 컨설트 기업, 그러니까 빅데이터 데이터를 갖다가 유비케어에서 다 받으면은 유비케어에서 다 받아오면은 이걸 누군가가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거를 데이터를 판매하죠. 지금까지 이게 판매가 좀 어려웠었는데 데이터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좀 판매를 여러 군데 이제 할 수 있고 데이터가 곧 돈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유비케어가 혼자 안 되니까 에이블 애널리스틱을 이제 인수해서 자회사로 이제 넣었죠. 여기서 이제 분석해 가지고 판매는 뭐 유비케어에서 당연히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유비케어는 빅데이터가 모이는 기업, 에이블 애널리스틱은 모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 그럼 분석만 해서 갖다 놓을 건 아니잖아요. 이 분석을 했으면 당연히 이걸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업의 추진을 계속 할 거다 라는 부분이고, 뭐 여기 있어요. 유비케어를 인수하기 직전 올 1월 데이터 3법 국회를 통과해서 비식별 조치된 의료 데이터를 의약품 등에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이제 마련이 됐다. 뭐 이제 의약품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당뇨병 환자라면은 당뇨병에 좋은 이제 음식 뭐 이런 걸 추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질환을 가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보를 갖다가 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정보로 판매를 하거나 활용을 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약사들이 R&D 연구를 하고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예를 들어 당뇨병 치료제를 만든다. 뭐 치료제는 당연히 없지만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당뇨병 환자들이 그 무궁무진하게 많은 약들 중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냈고 당뇨가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진다면은 당연히 어느 방향으로 R&D를 해야 되고 이제 신약을 개발할지 이제 더 빨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제약사들은 이런 데이터 오픈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신약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제가 봤던 거는 여기는 이제 데이터 3법을 해도 그 일반법이랑 이제 그 의료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의료법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되게 많은데 병원 간의 상호 조화가 안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정부의 뭐 이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 있네요. 한 교수는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사실상 구현하기 어렵다고 강조를 했다. 실제로 해당 법은 일반법이고 의료법은 특별법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생태계는 바뀔 수가 없다. 분산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지만 의료 데이터는 민감한 문제이고 법률 등으로 갈 길이 먼 게 현실이다 라고 했죠. 뭐 처음에는 당연히 의료법 때문에 뭐 말도 안 되게 막 엄청 많이 팔아 넘길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보다는 팔아 넘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당연히 의료법 개정은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몇몇 병원에 그 EMR 사용하잖아요. 의사랑을 전자기록부 차트에 환자의 진료 기록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쪽에는 이제 시스템 구축에 최소 100억 원이 들고 병원끼리 정보 공유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병원마다 운영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데이터 통기화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건데, 앞전에 이제 보셨듯이 이제 클라우드가 있었잖아요. 클라우드를 통한다면은 정보 시스템 구축에 100억 원이 드는 건 솔직히 다 문제가 없어요. 클라우드는
전산상에 떠 있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그 플랫폼을 다 병원 내에다가 깔아주는 게 아니고 병원이 클라우드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로그가 타고 뭐 이런 식. 그렇기 때문에 한 곳만 있어도 여러 병원으로 이제 다 깔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고 당연히 이제 개인이 동의를 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제 병원끼리 정보 공유가 되겠죠. 이거는 뭐 내가 개인인데 A라는 병원을 갔어. 근데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B라는 데로 가는데 또 초진인데 나의 과거 이력을 모르잖아요. 그건 동의를 당연히 해서 넘겨줄 거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동기화 통합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병원마다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이 시스템이 이제 EMR, 그러니까 유비케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뭐 다른 걸 또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동기화가 어렵다 라는 부분인데, 허나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EMR 업계 1위이고 대부분 연계가 되겠죠. 유비케어를 쓰는 분들끼리는 다 연계가 될 거고, 그러면은 타사 EMR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당연히 1위니까 사용하는 유저가 많으니까 나도 이쪽 유저들이랑 같이 동기화를 해야 되겠으니까 당연히 유비케어로 좀 스위칭해서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실 유비케어를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비대면 진료의 진행 여부를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의협 말고 뭐 병협부터 여당, 야당, 그리고 청와대까지 다 이제 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또 정부에서 뭐 이렇게 파업을 한다 해도 수그러뜨리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이제 의협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4,000명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의협에서는 싫어하겠죠. 의협 자체가 이렇게 의대 정원이 4,000명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당연히 비대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협은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8월에 전국 총파업을 하겠다. 뭐 하루 정도 한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뭐 10 며칠 날 정도 날짜가 확정이 되면은 총파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의사협회는 8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4,000명 확대를 했다고 하니까 총파업에다가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갖다가 논의를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뭐 그렇게 계속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쪽에서 꾸준히 엄포를 놓고 있고 뭐 반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반대가 되지만 향후에 계속 좀 진행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 비대면 의료 8월 조기 시행, 뭐 이제 8월 초겠죠. 그리고 8월 5일날 데이터 3법 개정이 이제 개정된 게 시행이 되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3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뭐 금융, 아니면은 특히 제가 자주 보는 게 이제 보안주, 보안 관련, 뭐 이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는 건 맞아요.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제 보안주가 가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요 날짜하고 비대면 의료, 요쪽 비대면 의료가 이제 8월에 진행되는 거, 그걸 좀 봐서 저는 이쪽을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뭐 솔직히 이것도 좀 괜찮아서 어디 갔냐, 잠시만요. 뭐 차트상으로 대충 보셔도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슈팅이 계속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뉴스가 뜰 때마다 지난번에 이제 전고점 한번 돌파해서 열어놨었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모으는 모습이 있고요. 뭐 많이 빠져봐야 지금 11,500원인데 얼추 제가 봤던 게, 제가 저쪽에 선을 그어놨었는데 이쪽 선일 거예요. 그게 한 11,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솔직히 좀 들어간다면 한번 슈팅 줄 때, 지난번에는 14,900원에 끝났는데 최소 다시 한번 14,000까지는 가지 않을까. 못 가도 그 정도만 가도, 지금 날짜가 뭐 한 일주일 남았네요. 8월까지 5거래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